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결론을 쓴다면 이렇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 초고가 보유는 과세를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방향입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부동산 세제가 전체 세제 개편안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4가지 큰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 지원으로 국내 생산세액 공제, 중소벤처 지원, 생산적 금융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민생지방 지원으로 근로장려금과 청년 출산 지원, 지방주도 성장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룰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세 번째 축인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함께 가업상속 공제 개편, 조세탈루 방지 대책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납세편의 제고와 세무행정 간소화, 조세지출 정비를 담은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항목입니다. 즉, 오늘 살펴볼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 대책이 아니라 공정과세라는 큰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 초고가 보유는 과세 강화라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실거주자 보호 강화 쪽입니다.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는 거주자 기준 14억 원으로 확대되고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자체도 14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고령자와 장기거주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도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올해 실제로 살아온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반대편은 투기 초고가 과세 강화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축소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에서 80%까지 인상됩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던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가 단계적으로 복원됩니다. 정리하면 올해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강화하고 반대로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는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매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개편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입니다. 이 부분은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7년에는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모두 연 4%씩 적용되고 최대 공제율은 80%, 공제 한도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과도기입니다. 2028년으로 넘어가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주공제는 연 6%로 오르는 반면 보유공제는 연 2%로 줄어들고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20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변화가 완성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동시에 공제 한도는 10억 원으로 더 낮아지며 이 한도는 인별 물건별로 적용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면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 차익이 커도 10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에 걸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오래 살았는가가 오래 가지고 있었는가 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부분도 방향은 동일합니다.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데 특히 다주택자는 그 전환폭이 더 큽니다. 현행 제도,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보유기간 중심입니다.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7년 이후 2028년에는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높은 쪽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과도기를 두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됩니다. 역시 연 2%, 최대 30%로 수치 자체는 유사하지만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거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의 주택은 이 공제 혜택을 사실상 받기 어려워집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패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와 과세대상 기준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거주용 1주택은 현행 12억 원에서 개정 후 14억 원으로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기준으로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는 시가 약 13억 원까지 과세가 제외됩니다. 그 외, 즉 다주택자 등의 경우는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9억 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4억 원에 5억 원 곱하기 거주주택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실거주자와 다주택 비거주자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거주자는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확대되어 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 반면 다주택 비거주자는 기본공제가 축소되고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결국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종부세 계산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먼저 계산 공식을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 비율이 현행 60%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2027년에 70%로 오른 뒤 2028년 이후에도 70%로 유지됩니다.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 대상 지역 보유자,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됩니다만 이 경우는 2027년에 마찬가지로 70%로 오른 뒤 2028년부터는 80%까지 추가로 인상됩니다. 이 비율이 갖는 의미를 짚어드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공시가격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주목할 점은 1세대 1주택자도 60%에서 70%로 오른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기본공제 확대로 상당 부분 상쇄되지만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까지 오르면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야말로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질 세부담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세율 구조 자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주택수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027년에는 단계적으로, 2028년 이후에는 완전히 일원화됩니다. 표가 다소 복잡하니 몇 개 구간만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이든 개정이든 주택수와 무관하게 0.5%로 동일합니다. 낮은 구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두드러지는 곳은 고가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을 보면 현행에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가 1.3%,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8년 이후에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이 2.0%로 통일됩니다. 즉 지금까지 2주택 이하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고가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94억 원 초과 최고 구간을 보면 이 변화가 더 명확합니다. 현행 2주택 이하는 2.7%였지만 2028년 이후에는 5.0%까지 오릅니다.
결국 이번 세율 개편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얼마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가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특히 초고가 주택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율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7년 3.5% 5.0%였던 것이 2028년 이후에는 5.0%로 통일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종부세의 세액공제, 납부유예,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대한 변화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유공제 중심이었던 것이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2027년에는 보유와 거주 중 더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 한도 자체는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다소 조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납부유예 확대입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총급여 8천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리고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감면해주는 특례까지 신설됩니다. 이는 소득은 크지 않지만 오래 거주해온 고령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입니다. 직전 연도 총 보유세 대비 상한이 150%에서 200%로 상향됩니다. 이것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일부 완화해주는 장치이긴 하지만 상한 자체가 150%에서 200%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한 해 동안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폭 자체가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상한은 고가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앞서 다루지 않은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주요 변화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무려 10배 상향되는데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상당히 획기적인 세제 혜택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입니다.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고령자가 비수도권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할 경우 2027년에는 50% 감면에 5억 원 한도, 2028년에는 30% 감면에 3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입니다.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가 단계적으로 복원됩니다. 2027년에 5%포인트, 2028년에 10%포인트, 2029년에 20%포인트로 순차적으로 복원되는데, 이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원래 세율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단축됩니다. 이사나 대체주택 취득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처분 기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세제 변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7년에는 종부세의 기본공제, 과세 대상, 세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액 공제 상한이 모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4%에 보유 4%로 시작하고 다주택 중과는 5%포인트만 완화된 상태로 복원이 시작되며 고령자 양도세 감면은 50%, 5억 한도로 우선 적용됩니다. 2028년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6%, 보유 2%로 바뀌고 공제한도 20억 원이 처음 생깁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다주택자 기준 80%까지 인상되고 세율도 주택수와 무관하게 완전히 일원화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600만 원으로 조정되고 거주공제만 적용됩니다. 2029년 이후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공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거주 8%만 인정되고 공제 한도는 1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20%포인트로 완전히 복원되고 고령자 감면은 한시 특례였던 만큼 이 시점에 종료됩니다. 정리하면 2027년은 전환의 시작이고 2028년은 여러 제도가 중간 단계로 이동하는 시기이며 2029년은 개편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도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세개 연도 중 어느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다뤄드린 내용을 세 가지 축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실거주자 보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확대되며 과세 대상 기준도 상향되고 납부유예 대상도 넓어집니다. 둘째는 투자다주택 과세 강화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공제가 축소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상되며 양도세 중과가 복원되고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초고가 주택 역시 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고 고가 구간 세율이 상향되며 세부담 상한이 200%로 조정되는 등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셋째는 지역균형 지방이전 지원입니다. 고령 1주택자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의 세컨드홈에 대한 특례, 그리고 지방이전 관련 세제 전반의 정비가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어디서 얼마나 오래 실제로 살았는가가 세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활용하실 때 꼭 유의해 주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예상 일정은 2026년 9월에서 11월경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린 수치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시가격 비율이나 구체적인 공제, 계산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 후속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셋째, 개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 시기, 실제 거주 기간, 명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일반화해서 본인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본 자료는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도표 2026년 8월 3일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드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자에게는 확실한 세제 혜택을 투기성, 다주택 보유와 초고가 주택 보유에는 강화된 세부담을 지우는 방향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 단계라는 점, 그리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